엘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죠? 네. 아유, 10분이 다 돼가네. 죄송합니다. 네. 자,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작가 유진님, 어서 오세요. 어, 잠깐. 실시간 채팅. 작가 유진님이 1등 맞으신 거죠? 예, 주원이님 2등, 네, 마이부부님, 장명신님, 곰돌이님, 모아모아님, 크리스탈님, 긍정행님, 빙고님 일찍 오셨네요. 정영민님, 또 김경애님, 박봉년님, 당신 멋져님, 컨디션 훨씬 나아요. 예, 훨씬 좋아요. 김경애님 오셨고, 코코님, YS1310님, 선아님, 김순옥님, 해바라기님, 봄날님 오셨고요. 비비안나님, 노랑이님, 한석부님, 민병리님, 자니님, 김영수님, 이까님 오셨고, 김수현님 오셨고, 목련꽃이 봉우리가 잡혔다. 조금 있으면 이제 진짜 꽃이 만발할 것 같아요. 예, 저 사는데도 오는 길에 한참 벚꽃이 막 있거든요. 그 출근할 때 개나리도 같이 피고 그럼 정말 예뻐요. 네. 봄이네요. 네. 원미양님, 투제님, 아라님 오래간만이네요. 심원희님도 오셨고 이사도라님, 무님, 임순화님, 윙크님, 자두사탕님, 서연님, 나무그늘님, 주민주님, 고요한 마음님, 목소리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조금 코가 매요. 근데 거의 80% 이상 회복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내가 참 오늘의 메뉴도 안 적어놨는데 잠깐 좀 적을게요. 일단 오늘의 메뉴. 어, 안정과 정상화. 아, 네. 어서 오세요. 리치 언니님. 그리고 출구 꼬이는 트럼프. 세 번째 김현대. 네 번째 장예찬 등 쿠킹. 자, 어디 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름 이서정님, 네, 리치 언니, 투제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늦게 들어왔으니까 빨리 시작을 할게요. 네. 뭐,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여기다가 넣진 않았어요. 뭐, 구태여 같은 생각도 들고, 어제, 사실 뉴스거리를 정리해가면서, 그, 누구야? 정청래 당대표하고 또 어제는 또 유시민 작가까지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이게 굉장히 공세를 해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뭐 구태여 거기 넣지는 않았어요. 뭐 뻔한 얘기니까. 네. 먼저 이 첫 번째 소식은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것들 얘기하지 맙시다. 재수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요것저것 찾아봐서 보니까. 참. 근데 앞으로 이거 더 극성을 떨 텐데.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라는 것을 여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목표로 하시는 거는 부동산의 투기 시장을 이제 그거를 혁파를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가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식 주가라는 게 이 5천이 이제 기준인가? 그거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건재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따가 두 번째 주제로 다룰 건데 미국은 좀 영향을 주식시장이 좀 어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낙폭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고 참 건재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노력과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또 이게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 간담회를 여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요 네 가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인센티브를 구체화해서 그 얘기는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더 촉진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배당을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던가 이 여태까지 이 한국은 배당이 뭐 언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같은 게 미리 확인되고서 시장이 운영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시장이 좀 더 배당이라는 게 활성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적인 의미에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뭐 분리과세 같은 거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 얘기는 이게 추진이 됐을 때는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의 상승과 함께 나의 돈도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그냥 100만 원 넣어놓는 것보다 주식으로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 10년 뒤, 20년 뒤에 금액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는 것이 그런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 이래가지고 몇 가지 사례랄까 뭐 적발돼가지고 뭐 조사받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의사하고 뭐 대기업 뭐 하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성을 좋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한국이 이제 공매도 제도라는 게 있어서 뭐 어느 일정 기간에 있어서 그 공매도를 운영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불법 무차임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훅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ISA 혜택을 늘리겠다. 이거는 ISA 계좌를 만들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과세의 한도 이것도 이제 상향 조정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ISA 한도가 어느 정도 되죠? 한 5천만 원인가? 뭐 그 정도였었던가? 비과세인 게. 뭐 그 부분에서도 근데 이 5천이라는 게 수익이 5천 났을 때 얘기인 거니까요. 굉장히 상당히 혜택이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재산 증식을 잘 할 수 있게 많은 부분에 이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이 비과세는 한도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실 기업 퇴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량 기업들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상장 폐지 절차를 효율화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과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주식시장은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점점 매력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제 이 간담회 때요. 네, 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김 작가 TV. 구독자 267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이 경제 이 투자 전문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제 사회를 봤고요. 그리고 장동민 씨, 개그맨 장동민 씨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네, 단타로 1600% 수익을 봤었던 이 옛날 얘기를 어디 라스 그 라디오 스타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경험담을 얘기하고 했었나 봐요. 네. 이 나와가지고 개미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데 그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간담회를 보면서 다들 좀 대통령을 든든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솔직하게 이렇게 코스피 6천까지 이거 이 숨고르기도 없이 그냥 달려와가지고 좀 본인도 걱정은 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 단단하게 굳혀지는 그런 모습이 돼서 좀 다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어제 뭐 일단 뭐 그냥 뭐 이거 타로 볼 만한 얘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통령을 김 작가 TV 그분이 너무 사회를 보는데 덜덜 떨더라고요. 아마도 엄청 긴장했나 보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어땠나? 예, 장동민 씨하고 김 작가 TV하고 한번 볼까요? 어땠나요? 장동민 씨는 김 작가 TV는 일단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 야 너무 설레고 들뜨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 뭐 이재명 대통령 좋아한다는 느낌이 딱 있죠. 여기 오는 것부터도 그냥 샤라랄라예요. 네, 설레고 행복하다. 그 자리에 껴서 자기가 대통령하고 이 간담회에 참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마도 상당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근데 뭐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거의 뭐 6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응원 안 할 수가 없겠죠. 더더군다나 주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니까요. 예, 멋있다. 우리 대통령 좋다 하는 기분이 들겠죠. 김 작가 TV는요, 7번 소드에 3번 컵, 5번 완즈가 나왔습니다. 아마도요, 이 사람은 좀 긴장감이 있어요. 이 긴장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컵이니까 매우 즐겁기도 하죠. 매우 즐겁기도 한데, 이거는 자기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좀 내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든지 다른 사람을 조금 의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정신없어.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 뵙고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이제 거의 뭐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5천, 5,500 뭐 이 정도 선은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주식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예. 오늘 주가가 그래도 코스피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코스피 네 삼성전자도 20만 원을 웃돌고요 하이닉스도 100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5% 정도 빠진 걸로 나오네요. 네, 어제 미국 주식도 그랬죠. 미국 시장도. 좀 볼게요. 자, 이 주식 시장이 탄탄하게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식 시장에 돈이 모여진다는 거는 기업으로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투자가 들어간다. 자, 주식 시장. 네. 좋아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업다운이 크게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3% 빠지고 막 이러면 많이 힘든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그건 있을 거예요. 등락은 좀 있을 거예요. 급등, 급락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래도 이 시장 활성화돼 가고요.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6천은 그렇게 머지않아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뭐 전쟁 이슈가 지금 거의 끝물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종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적응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아, 오늘 제 것만 떨어졌다고요? 뭘 사셨는데? 오늘 방산 같은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저도 조금 갖고 있다가 방산 계통은 좀 털었어요. 예, 털어서 나중에 더 떨어지면 그때 또 사야지 하고.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또 올라갔다가 오는 일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어제는 5% 상승했는데 오늘 하락 속도 보면 좋을 듯하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예, 트럼프가 참, 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자꾸 이 골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출구가 엄청 꼬였습니다. 트럼프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엉뚱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이스라엘이 이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주 최대의 생산 가스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쪽에다가 예, 투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파내는 거 4개인가 5개인가가 뭐 고장이 나고 뭐 이제 채굴을 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으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국한테 이제 이스라엘 혼자서 한 얘긴데 우리 할 거야? 라는 계획은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통보는 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게 이제 이 통제 불능이 되어가는 게 이 이란 쪽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란하고는 이제 미국이 나쁜 게 애초에 거의 승인으로 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배신 때리고서 회담을 하려고 하는 척 해가면서 공격을 가했다라는 게 이란 쪽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얘기를 내놨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또 여러분들도 어제 제가 얘기했던 저 가운데 있는 저 남자, 예, 라리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협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어요.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럼 뭐 계속 우두머리를 계속 우두머리를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을 많이 할까?
계속 우두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도부를 갖다가 암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종전을 끝내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트럼프를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내부 안에서도 마가 조직 안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오른팔이었던 그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도 안 와도 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또 태도를 바꿔가지고 또 이 트루 소셜즈에다가 이란의 잔재를 끝장내고 이용국들이 호르무스 해협을 책임지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너네들이 와서 도와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다 같이 그 공동 운영하자. 그러고 싶은 사람 덤벼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 이제 전쟁에 같이 참여해주지 않을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가 봐요. 네, 이 사람이 그레이엄 쓴 그 상원의원이 쓴 것을 갖다 또 리트윗 해가면서 이 동맹국들이 파견을 안 한 거는 되게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너네들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또 리트윗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 오지마 오지마 너 그럴 거면 오지마 이래놓고 그러고서 야 진짜 안 온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게 진심은 아니란 얘기지. 우리 헤어져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서 또 한국하고 일본은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다카이치가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는데 다카이치는 거절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본인의 국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출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하고 전제는 단 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외 부대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거는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자꾸 열세에 몰리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란에 가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활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본전도 못 찾은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쿠바를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요즘에 또 하기 시작을 하고 있나 봐요. 이거. 쿠바를 좀 건드려 보겠어, 같이. 거기 어택할 수 있어. 내가. 그러고서 이게 이제 이 미국 쪽에서는 보도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거리를 덮으려고 본인이 그 지지세를 자꾸 잃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자꾸 코너에 몰리니까 이란 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더니 이란에서도 저기니까 이란에서도 지금 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지어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쿠바를 좀 돌봐야 되겠어 하고 또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솔솔 냄새가 풍기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미국한테 조르나 봐요. 핵무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여기가 서로가 이 공격이 강화돼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돔이 뚫렸다 이래가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핵무기 카드를 자꾸 이스라엘이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는데도 이게 이 순서라든지 어느 게 어떻게인지 그런 것도 머리가 아파요. 그죠? 하도 급변하니까. 자,
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그 미군, 주일 미군들은 그쪽으로 옮겨가 있는 거, 그 근처에 가 있는 거는 출발한 건 맞거든요. 근데 진짜 전쟁 투입, 그거 하나하나 다 볼게요. 지금 트럼프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지상군 투입할 생각이 있나? 아, 가나. 자, 일단은 있잖아요. 펜터클의 여왕의 펜터클의 에이스거든요. 우리 보낼 거야 라든지 이거는 계속 실제로 가냐가 아니라 겁방용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글로 출발했다. 그 근처에 몇 명이 있다.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다 동전을 갖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다 이렇다 해가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군대를 조금 동원해서 그 페르시아만 인근에 이렇게 주둔해 있고 언제든지 너네 내가 총공격할 수 있어 라는 제스처는 할 수 있겠다 인 건데, 파견에 있어서는 소드의 왕이 나왔거든요. 이거 결심하기 쉬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리고 완제 10번이에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 결단은 아니다, 인 건데, 트럼프가 잘하는 게 뭐예요? 말로써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해될 거다. 그 선전선동은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상군도 보내고 니네 진짜 다 박살 낼 거야. 우리 거기에 벌써 군사들이 얼마가 가 있어. 이런 거는 할 거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그 이란하고 그 카타르하고의 그 가스 시설 그거를 폭파시킨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아, 트럼프는 정신 못 차리네요, 이 사람. 음. 요거 미국이 참가 안 했어도 승인해 줬을 거라고 봐요.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였을지도 몰라요. 이거에는. 근데 왜 그럴까? 라고 보면 완제 에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냥 여기서 불이 반짝하잖아요. 하나의 아이디어처럼 생각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뭔가 권위를 보여줘야 돼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선 넘는 행동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다 뒤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믿고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그 식구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는 좋지는 않겠지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알았다라고 했어도 나중에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는 안 했다라는 걸로 발도 뺄 수 있겠다도 있어요. 발도 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 그래 오케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근처만 때리라고 했지 그 가스 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 라든지,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다 같은 생각은 했겠죠. 근데 이게 이걸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자기 멋대로 한 거는 아니다. 다 상의를 하고 했다. 인 건데, 자, 지금 트럼프는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또 연준 의장이 파월이 그 동결했어요. 예, 금리 인하 안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도 좀 지금 좋은 처지는 아니죠. 자, 트럼프는 어떻게 지금 국내에서의 자기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게 큐바 얘기가 나올 일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드의 6번이잖아요.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네가 무슨 이스라엘의 뭐 딸랑이냐. 왜 걔가 얘기하는 대로 네가 가가지고 싸워주고 그리고 아주 천문학적인 그 전쟁 비용을 썼잖아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 근데 지금 하는 생각이요. 칠소드가 나왔거든요. 다른 걸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충 어떻게 정리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거로 이 또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뭔가 또 일을 벌일 생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우리도 이 보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예, 뭔가 자기가 뭘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를 지지세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 꽤 많이 보죠. 보죠. 예. 예. 서울에 계신 분도 그런 분이 하나 있잖아요. 막 버스 만든다고 하더니 뭐 밭으로총 한다고 하고 막 자꾸 이것저것 벌리려고 하고 세운상가 차린다고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여기에서 이 중동에서는 빨리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쿠바를 건드리겠다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할까요? 볼까요? 쿠바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거는 계획 안에 있기는 해요. 계획 안에.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은. 계획 안에 있다는 거는 있잖아요. 7번 완즈. 지금 여력도 형편도 안 되죠, 아직은. 그런데 투완즈의 3번 완즈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란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임기 중에 이것저것을 다 도전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쿠바도 처리해야 될 나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그 군수품이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군수 너무 많이 썼어요. 패트리어트니 뭐 무슨 뭐 미사일이니 뭐니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어도 조금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댓글에 보니까 북한 생각하는데 북한은 난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응. 북한 건드릴 생각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응. 북한은 전혀 친해지고 싶어요. 오히려. 트럼프는 북한은 공격 대상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게 좀 신기하죠,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의
그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이 다른 논리로 움직여요. 걔하고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하고 나하고 잘 통하고 좀 친구같이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북한을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미국이 이렇게 설쳐되면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더 걱정인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좀 한번 볼까요? 중국은 지금 빈틈을 노려서 대만을 공격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것도 아직까지는 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격은 아닌 것 같다. 중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거는 있지만 근데 좀 더 평화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평화적으로. 그게 좀 쉬운 상태는 아니겠지만요. 네. 완제의 여왕의 3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말이 잘 통하는 상대는 아니에요. 이 그 대만 쪽에서는 아예 이 중국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한테도 저 중국 관로 타이완이라고 자기네 그 여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국도 이제 남한이라고 표기하겠다고 대만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중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을 물리적으로 먹을 생각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 데메테르의 카드는 이 중국이 봤을 때 대만이 풍요로워요. TSMC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거를 무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는 이 반도체 칩에 삼성보다도 더 파이가 크거든요. TSMC가 훨씬 그 지배력이 커요.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긴다.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 중국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같은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중국 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기고만장 날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있나?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있나? 이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시원하게 가서 터뜨리고 싶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별로 성품이 좋지 않나?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요 정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법적인 제재 때문에 하지 못한다가 있을 거예요. 법적인 제재. 그러니까 이제 이 핵이라는 카드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안 된다일 뿐이지 사용하고 싶다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래켜 줬으면 좋겠다. 한번 시원하게 저것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너무 사악한 것 같아요. 사악해. 네타냐후는 앞으로도 더 공격을 강화할 생각으로 있나? 예, 신나게. 이 사람들 지금 저기예요.
그냥 간단하게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요 기회에 청산하고 싶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을 밟아놓고 싶다 같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뭐 그 사람들 딴에는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쌓여 있는 감정이나 앙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대교를 싫어 유대교라네. 저 뭐야 모슬람을 안 좋아하겠죠. 그 이란하고의 그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싫어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트럼프가 거기 있는 동안은 이 사람은 계속 자극적인 공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유가가 진짜 걱정이네요. 유가. 유가는 지금보다도 글쎄 유가 좋지 않습니다. 영향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오래 갈 수 있다. 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몇 월이야? 이제 3월이잖아요. 4, 5, 6, 7. 8월 이후는 돼야지 조금 나아질까요? 뭐 그런 상황일까요? 일단은 한번 건드려 놨기 때문에 오늘 딱 전쟁 끝나자 이래도 내일부터 이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 또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인플레이션 오긴 하겠죠. 아휴, 어떨 땐 진짜 종교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작용도 많지만은 너무 근데 이거는 뭐든 똑같은 것 같네요. 그죠? 극이라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게 좋지. 극우도 안 좋고 극좌도 안 좋고 아주 열성 종교인도 아주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없어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신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양심을 지탱하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하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잘 갖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네요. 네타냐후한테 왜 그렇게 꼼짝을 못할까? 좀 볼까? 네타냐후한테 왜 꼼짝을 못하냐? 일설로는 네타냐후가 앱스타인 파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타냐후한테 트럼프가 꼼짝 못하는 이유는 아, 뭐에 대한? 자, 네타냐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네타냐후가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한 것. 어, 그런데 이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구펜이 나왔거든요. 이 중요한 거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력이라든지 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게 그 부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와 연관된 사람들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을 받쳐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의 경제에서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 구름과 아이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구름이라는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이거는 마음 불안하고 뭐 답답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약점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정치적인 이유로 이 그 트럼프 지지 세력을 받쳐주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겠고 트럼프가 불안해할 만한 거를 네타냐후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아이의 카드가 나온 게 아이러니하네요. 이 아이라는 거는 어른이 아니란 얘기죠. 어른이 아니란 얘기. 네. 그것과 관련된 얘기. 이거 그냥 도는 얘기가 그렇게 그냥 찌라시 레벨의 가십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가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미성년과 관련된 얘기들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뭐, 트럼프가 뭐 꼭 그랬다기보다도 뭐 트럼프는 어린 취향일 것 같다 같은 거는 있지만 그 부인하고도 잘 지내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한 거 보면 근데 아마도 트럼프가 갖고 있는 뭔가 약점거리를 이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 정치적인 능력 같은 것도 미국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나 봅니다. 네. 조금 간만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권우영과 김연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김연태 누군지 아시죠? 예. 요즘에는 완전히 그 전환길과 형제처럼 저러고 다니던 김연태. 얼마나 꼴 보기 싫었어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게 눈물 흘리고 본인이 자청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반성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인터뷰하고 했었잖아요.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다녔다. 그리고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하고 아마 저기 아닐까요? 그 누구지? 안기령 안기령 씨 뭐 화장을 했네 어쩌네 뭐 그런 걸로 고발도 들어가고 했었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참여하여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예. 이래서 이 사람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 재판을 요청한다. 지금 불구속 재판 상태예요. 근데 불구속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 구속 재판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조은석 특검이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한 명 있죠. 아주 뺀질거리는 사람. 또 한 명이 권우현 변호사. 이 사람 여러분들 왜 저기 옆에 있는 이하상은 감치 15일을 살다 왔어요. 살다 왔어요.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그 나오던데. 근데 권우현은 있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재판에도 안 나오고 계속 도망 다녀가지고 3월 4일로 집행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감치로 집행을 한다는 거는 어려워졌어요. 예, 그게 이제 기한, 집행 기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법원 행정처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 그
생각나실 거예요. 이 법정 모욕하고 재판장 명예훼손으로 그 고발을 했었거든요. 경찰에다가. 이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감치합니다 이랬는데 감치 못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두 사람이 유튜브 틀어놓고 낄낄 빠빠 해가면서 이하상이라네, 이진관이 완전히 쫄았다 이래가면서 굉장히 비웃고 얕잡아 보는 그 뭣도 없는 게 해가면서 이 둘이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그냥 놔둘 수 없다. 변호사협회 뭐 법원 행정처도 빨리 조치를 안 해가지고 막 뭐라고 체근을 하고 해서, 그때 법원 행정처가 법정 모욕 및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조사 받으러 오고 해야 되는데 3개월이나 가까이 자취를 감추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치는 이미 물 건너갔는데 법정 모독죄와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법정 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가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뭐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서 떠들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래요. 네. 그래서 이거 권 의원은 그냥 가서 조금 살다 오면 됐지. 한 20일 들어갔다 오면 되는데. 경험도 해보고, 그게 싫어가지고 저 도망 다니다가, 그걸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래도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덮을 수는 없는 일이죠. 이 법원의 명예 같은 거를 생각을 해도.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태가 구속으로 그 재판을 받게 될까 한번 볼게요. 김현태 구속영장이 김현태가 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까? 지금처럼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오. 이 사람 구속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심판 나오고 투컵스 2. 지금 보면은 네, 법에 대한 카드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예, 이 사람이 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심판이 뜨네요. 이 사람의 행동에 응당한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 김연태의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구들이 좀 도우려고 애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그 그구 쪽에서 못 나와요. 근데 그냥 저는 이 구석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살아가면서 해야지. 아이고, 그 돌아다니고 유튜브 나오고 또 하는 행동이
윤호개인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날뛰게 놔둬서는 안 되죠. 세상에 법이 제대로 있다면. 그게 언제더라? 23일인가 26일인가 23일인가 날짜를 잊어먹었는데 그때쯤 영장 심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어떨까? 조금 전환길이 애쓸 것 같긴 해요. 네, 친구가 애를 쓴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김연태는 어떤 마음인가? 날벼락이죠, 날벼락. 이럴 줄 몰랐다인데요. 이거 엄청 또 떠들어댈 수 있나 봐요. 유튜브 같은 데서 또 얘기하겠죠. 전환길 유튜브 나와서 이거는 탄압이다 이래가면서 그러겠죠 이거. 응? 나를 갖다가 찝어서 저격하는 거다. 또 전환길은 여기에다 또 부안해동할 수 있죠. 이 전환길하고 가까이 움직이니까 타겟이 됐다 이래가면서 김연태에게 하는 행동은 곧 나 전환길에게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네. 전환길 한번 볼까요? 또 그걸로 하나의 또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전환길은 김연태가 영장 청구된 거에 대해서 참 이거 봐요. 이거 봐. 예, 여왕제가 먼저 떠요. 아니 돈 되는데 이거 껄이란 얘기예요. 돈 되는 껄이. 응. 내가 이거 또 아니 거기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데 항상 할 말이라는 게 이게 좀 메인 주제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거는 좀 할 만한 얘기인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 전환기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제 현태 이 아주 의로운 이 군인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해가면서 얘기하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도 6번 나오네요. 예, 김연태 곧 가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10번 소도 힘든 길인데 잘 가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일단 이 얘기는 자기한테 있어서는, 예, 수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우연, 이 사람 석 달이나 도망 다녔는데 출석도 안 하고, 자, 어떤 마음일까요? 권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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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가 나요. 좀 화 많이 납니다. 이 열받아요. 예, 이거 완전 나를 작정하고 이제 잡아놓으려고 그러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가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야 되는구나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열받았어요, 지금. 이 권우현은.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감옥 가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하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하상은 잡혀갔다 왔고 권우현은 그냥 패스할 것 같았는데 이하상은 권우현이 영장 청구가 된다라는 거를 듣고 이하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권우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솔직히요. 이하상은요. 자긴 갔다 왔잖아요. 자긴 갔다 왔으니까 그냥 야 갔다 와 이거예요. 여기는. 어? 너만 안 가면 나는 좀 서운할 것 같아가 있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다녀서 안 갈 것 같으면 난 좀 서운한 게 있고 야 당당하게 갔다 와 거기 가니까 별거 아니더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나 우리를 어떻게든 이거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하다니
이거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솔직히 나만 갔다 와서 좀 억울한데 야 갔다 와라. 이러고 있단 얘기죠. 예. 자기도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솔직한 심정은 에이 너도 가야 되지 않냐? 나만 가냐? 이러고 있단 얘기죠. 자,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 또 돌아가는 게 너무 웃깁니다. 그죠? 예, 국힘 얘기는 이거는 무슨 콩가루 집안 이런 데가 없어요. 자, 이 이정현 저 공관위가 이 컷오프 그러니까 좀 뭐야 이 공천을 놓고서요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하겠다라는 거에 다들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예, 충북지사 김영화는 충북 선거에 왜 지역 정서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이 이정현 씨가 전라도 출신인가 봐요. 좌지우지하는가.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비하다.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영호도 이제 뿔이 났어요. 호남 출신 공관위원장 대구를 얼마나 알아. 지도부도 오만하다. 하고 이 또 호남이다 해가면서 뭐 이 욕을 했습니다. 이정현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어지간히 했으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나가야지. 어? 꼭 먹고 알 먹고 털까지 노리면 어떡하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정현이 고성국이 추천해서 이 그 공관위원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이 고성국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그 시장 유세를 하고 있나 봐요. 이진숙이 대구에서. 음. 그래서 결국은 네가 그 고성군 추천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결국 뭐냐 대구 정치를 뭘로 하냐 그 고성국하고 어울려 다니는 그 사람이 대구의 정치인이 시장이 된다면 대구가 무슨 투견장이냐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이진숙 하나로 가려고 한다니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얘기들이 있죠. 예. 장해찬이 또 그 라디오 방송인가 어딘가에 나와가지고, 양상훈 씨가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손을 잡고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조갑재 주필이 보수 재건의 삼각편대론 그러니까 결국 저 양상훈 씨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 주축이 돼서 이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장해찬이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라고 얘기를 해서 이 81세 조갑재 68세 양상훈을 38세 장해찬이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라고 했다고 이것도 또 난리가 났어요. 여기도. 자, 그리고 장해찬은 아니 왜 영선 의원한테 밀리는지 반성을 해라 하고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선 의원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진숙을 가리키는 얘기이겠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였더라? 이름을 빼놓고 왔네. 이분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그 원래 그 저기당 출신이었는데 조강한. 예, 조강한 최고위원이 오세훈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다. 보수의 혁신의 최선봉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강훈이
사선하는 동안 너 뭐 했냐? 서울시장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다들, 이야, 어떻게 자기 당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려가지고, 한 게 뭐 있냐? 이러면 분명히 선거 가가지고, 민주당에서, 오세훈이 한 게 뭐 있냐? 니네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는 소리가 나올 거라는 얘긴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김부겸 씨가 대구에 나가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아, 네, 그건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아, 그건 안 가져왔네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들끼리 다 부족하대 서로. 장해찬도 뭐 얘기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저렇게 다 설쳐가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대구 누가 될까? 지금 그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은 다 컷오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국민 아직은 그냥 9명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 컷오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볼게요. 이 결국 있잖아요. 그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중진들이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 중진이 경선을 참여하게 될까? 참여는 시켜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된다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경선에 나갈 수 있어도. 아, 근데 9명씩이나 돼서? 요렇게 좀 볼까요, 그러면? 이진숙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게 될까? 이진숙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게 될까? 이진숙. 가능성 있는데요. 이진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진숙 하나만 받기는 하지만, 예, 펜터클의 에이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호영이 될까? 주호영. 그것도 좀 볼게요. 주호영이 그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까? 주호영. 소대 2번이 벌써 뜨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진숙 밀어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이진숙 밀어주기를 한번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구 공천은 지도부에서는 이진숙을 후보로 생각하는가? 이진숙을 후보로 밀고 싶은가? 이진숙이 될 거다라는 생각하나 봐요.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반드시 차지하겠다까지 자신이 아주 많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진숙이 가장 그래도 깜이다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대구를 이제 김부겸 씨가 대구 가가지고 시장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기세가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대구시장. 교황이네. 싸워 볼만 해요. 김부겸 싸워 볼만 해요. 이건 된다까진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근데 싸워 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이고요. 이 좀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이게 이 세력을 좀 합쳐서 밀어줘야 돼요. 세력을 어떻게 합쳐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 대구 안에 있는 다른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좀 뭔가 연대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가 봐요. 네, 그런가 봅니다. 해볼 만은 하다. 될 수 있다. 잘하면 될 수 있다. 근데 선거 운동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이진숙이 대구시장 될 수 있을까? 이진숙이 시장까지 갈 수 있을까? 나 그거 모르겠는데. 전에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긴 했는데. 이진숙 대구시장. 시장. 가능성 있게 나오네요. 여기도. 거의 박빙일 것 같아요. 에이스 펜터클은 그래도 에이스 카드라도 예 가능할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진숙은 지금 법에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진숙 이진숙이 뭐가 있지 않나? 이 법적인 게 뭐가 있다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 법화 문제 말고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좀 걸려 있다. 근데 만약에 되게 되면은 정치인은 잘 안 건드리잖아요. 네, 이진숙이가 약간 조금 더 승산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부겸 씨보다는. 근데 이제 김부겸 씨도 이제 선거 전략을 잘 짜서 하면은 이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국힘 돌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구속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구속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관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뭐. 내란당 끝이 곧 이진수. 참.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짝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왔네요. 그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건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이게 3월 14일 날 법정에서 만날지도 몰라요. 그게 또 이진관 판사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예. 요런 얘기가,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그렇게 막 보도가 되지를 않아요. 예, 다른 거에 막 묻혀서. 지금 2차 특검도 애를 써주시고 계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이제 가볍게, 예, 지나가고 있죠. 그거 좀 한번 볼까요? 견우와 직녀가 만날까? 견우와 직녀가. 다음 달 14일이니까요. 어, 근데 뭐 같이 얼굴을 마주할지 어떨지는 모르죠. 일단 14일 날 김건희가 증인 채택이 됐는데 출석할까? 근데 이진관 판사는 출석 안 하면 뭐 벌금 때리잖아요. 일단 보게 될까? 두 사람이 만나게 될까요? 만날까요? 만나겠습니다, 이거. 제외하겠어요. 제외하겠습니다. 야, 이 끝내주네요. 일단 이 여사제 카드가 이 달의 카드인데요. 이 달이라는 게 만월이었다가 초승달이었다가 다시 만월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만나요. 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보게 될 것 같다 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인데 김건희는 어떤 마음일까? 김건희는 그냥 좀 뻔뻔 캐릭터니까 윤석열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 우리 그 일을 만나요 같이 그런 마음은 있나 봅니다. 네, 이 가족으로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 만남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김건희는 살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면회를 가면 되겠지만 이 일단 가족의 카드가 이렇게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토리 아빠 하는 그 마음은 있겠죠. 예. 또 윤석열은 김건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윤석열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 좋은 소식이기는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하건 이런 걸 떠나서 그녀를 한번 볼 수 있다니 같은 부분은 있겠죠. 그리고 9번 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으면서도 나도 저 옆에 가서 앉아보고 싶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쪽 자리, 쟤는 저쪽 자리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데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차분하게 그 장면을 받아들이는 거는 같습니다만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좋은가 봐요. 좋은가 봅니다. 윤석열 근데 슬퍼요. 슬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니 같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김건희가 너무 못생겨졌다 같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카드 보겠습니다만, 이 김건희도 거기 나올 때, 좀, 그 수갑 같은 거 차고 다니죠? 그죠? 수갑 같은 거 차고 다녀. 그 모습이 또 마음이 아픈가 봐, 윤석열은. 짠하고. 우리 고은 토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 꼴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됐나. 이 마음이 있나 봅니다. 김건희의 마음 안에는, 김건희는 윤석열을 뭐 식구다라는 감정은 딱 있지만, 그냥 안녕 이러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끝이야. 각자 도생이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종자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 김건희는 여전히 너는 날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는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각자 이별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다. 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그죠? 마스크로 가려서 또 근데 그때는 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니까 더 뚱뚱해 보이고 그랬는데, 네. 김건희 얼굴을 마주하고 윤석열은, 김건희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외모를 보고. 이게 근데 외모를 뛰어넘기는 하네요. 예, 그래도 내 식구고 내 마누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꼴이 좋아 보이진 않나 봐. 예전에 더 예뻤는데 같이. 이 왜 이러잖아요. 여자는 머리빨이고 화장빨이고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입고 그러고 있으니까 볼품 없구나. 볼품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이 쭉쟁이 허수아비 같은 그 느낌이고. 옛날에 이렇게 귀부인이었는데, 좀 아니야. 초라해.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정든 내 아내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냥 건이구나 하고. 못 알아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목소리가 맞네, 김건희. 이렇게 생각하겠죠. 음. 네. 그날 나와서 김건희는 진실하게 증언을 할까? 진실한 증언을 할까요? 진실한 증언을 할까에서는요, 적당히 맞출 것 같아요. 적당히 맞출 것 같다. 곤란한 거는 대답을 잘 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이 절제의 완즈의 시종, 완즈의 에이스. 적당히 대답은 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정작 내가 이렇게 취조해가지고 아니다 싶은 거는 조금 발을 뺄 수도 있어요. 뭐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라든지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고. 그러게요. 김혜경 여사님 너무 예뻐졌죠. 예. 오히려 젊을 때보다 지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세련돼지고.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좋은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가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예, 이재명 대통령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코가 매네요. 그러면 내일 또 2시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